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소득세 이론교재 5페이지에 납세지를 볼게요. 납세지. 예, 납세지의 개념을 보니까 가세권자가 부가징수권을 행사하는 장소를 우리가 납세지를 합니다. 가세권자가 부가징수권을 행사하는 장소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그전에 그 부가세법 할 때도 납세지의 이 원칙이라고 몇 번 적은 적 있었거든요. 납세지 원칙.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예, 원칙적인 납세지가 어디예요? 무슨 지 기준이야? 사업자 소재지 기준이고 원칙만 얘기해보면 예, 소득세법은 어디가 원칙이고 주소지가 원칙이고 주소지 기준이고 그다음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예, 등기부상 법인의 소재지. 등기부상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우리가 납세지를 합니다. 부가가치는 예, 사업장 소재지 기준, 소득세는 주소지 기준, 본점이 아니지 본점. 법인의 본점 또는 예,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예, 사업의 예, 이렇게만 적어놔도 되죠. 원칙이니까 그지? 부가가치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예, 소득세는 주소지 기준, 법인세는 등기부상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예, 기준으로 납세지를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리법인은 본점, 예, 비영리법인은 이제 주사무소라는 표현 쓰고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 거주자는 예, 원칙은 무슨지?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예, 원칙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예,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 있어. 시험에서.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응? 틀린 말이야. 앞에 꼭 단서가 붙어야 돼. 거소지는. 응? 거소지는 뭐가 없는 경우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만.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지. 이것도 뭐가 붙어야 돼, 앞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야 앞에. 응?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그치? 비거주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유지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고, 거주의 납세지는 거소지로 한다. 그러면 앞에 단서가 꼭 붙어야 돼. 주소지가 없는 경우. 비거주의 납세지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한다. 그러면 앞에 꼭 뭐가 붙어야 돼, 단서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단서가 붙어야 된다는 거. 요게 소득세 문제나 그 부가세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거주자인 이 나라의 주소지가 수원이고, 거주 이 나라의 주소지가 수원이고, 사업장 소지가 천안인 경우 소득세법은 납세지가 어디 기준이니까 주소지 기준이니까 그지? 주소지 예, 수원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는 수원 세무서 물론 이제 수원도 사실은 동수원 세무서 뭐 소수원 세무서 아마 또 가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사실은. 부가세법상 납세지에는 예, 사업장 소지지가 어디니까 천안이니까 부가세의 납세지는 천안 세무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을 주면서 우리가 무슨 징수했다? 원천? 징수했다. 예.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원천 징수한 사업장 소재지가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원천 징수한 사업장 소재지가 예,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 원천 징수자가 거주자라면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예, 납세지로 하고 예, 외적으로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예,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뭐지 뭐 개인 사업을 하던 법인 사업을 하던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한다. 그 직원한테 우리가 뭘 줘야 돼? 월급을 줘야 되죠. 월급 주면서 이제 무슨 징수한다? 원천 징수한다. 그런 얘기야. 원천 징수한다. 그래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는 원천 징수한 사람이 누구라면 거주자라면 예,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유지가 예,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가 되는 거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거주자의 주소지를 예,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영세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거주하는 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장으로.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 징수한 예,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예,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 소유지가 원천 징수 소득세 납세지고 예, 원천 징수한 예, 소득세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의 거리지 또는 체류지를 예,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를 하고 법인인 경우 원천 징수한 사람이 법인이라면 예, 등기부상 법인의 본점 또는 주상호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원천 징수한 사람이 납세조합이라면 예, 원천 징수 의무자가 납세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의 소재지를 그죠? 예, 납세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참고로 하면 납세조합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예,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 이것도 적기 전에 우리 근로소득 하면 또 설명하겠지만 근로소득은 요거 필기하지 말고 잠깐 봐봐요. 옛날에는 갑근세 이렇게 표현해서 갑근세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근세 갑종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예, 을근세 을종 근로소득세 이렇게 구분했던 걸 지금은 이제 갑근세라고 안 하고 예,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냐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이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냐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냐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는 예, 국외에서 예, 소득을 예, 지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걸 알 수 있는데 예,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다. 응?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라서 그 급여를 미국에서 싸주는 거야. 미국에서 이체해 주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이체할 때 미국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고 우리나라 보낸다는 거지. 그렇게 보내면 우리나라 세법이 외국까지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지 보내는 사람한테 외국에서 보내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세법상 원천 징수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예, 국외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 우리나라에서 원천 징수 안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뭐 소득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슨 조합을 구성해서 납세 조합을 구성 세금 내라는 거예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자. 예, 농축수산물은 복식부기가 사변과 대변 나누는 거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자를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라 얘기해.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 뭐지 우리 그 소득 자료를 만들 때 가계부 쓰듯이 만드는 게 간편장부예요. 뭐 날짜, 적요,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간편장부 대상자. 음?
복식부기 의무자는 차변과 대변 나눠야 되고 뭐 재무상태표 작성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 그래서 수익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수익금액이 얼마에 미달하는 3억 원에 미달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소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안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아서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무슨 조합을 구성해서 납세조합을 구성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상인도 마찬가지, 예, 노동상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알아서 세금 내라는 거야. 납세조합을 구성해서. 그러면 5%인가 깎아줘요, 세금을. 5%.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예,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지는 예, 원천징수 의무자가 거주자라면 예, 원칙은 거주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 예, 사업장이 없는 거주자라면 예, 거주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예, 원천징수와 소득세 납세지에 예,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예, 원칙은 예, 비거주의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예,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치료지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예, 등기부상 법인의 본점 또는 주상물의 소재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세조합이라면 예, 해당 납세조합의 소재지가 예,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가 되는 거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납세지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주지 중 예,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 신고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되고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 국내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 예, 납세지는 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근거지나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소재지, 공무원 소속기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납세지 지정 및 변경. 납세지 지정 방법은 신청에 의한 방법과 직권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예. 신청에 의한 방법은 누구만 해당돼요. 누구만.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인 경우는 예, 당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나의 세무서장한테 예, 납세지를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예, 가나의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통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직권에 의한 방법은 무슨 가능성이 있을 때? 탈세 가능성이 있을 때.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예, 소득 상황 등으로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예, 보는 경우는 지방국세청장이 가세기관에 가세표준 합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 예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청에 의한 방법이나 직권에 의한 방법보다 더 잘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납세지의 지정권자. 납세지의 무슨 권자? 지정권자. 예. 납세지 지정권자는 동일 관할이면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두 개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다. 즉, 관할세무서는 납세지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여기다가 참고로 적어놨는데, 제 위에가 국세청장이고, 국세청장 다음에 관할지방 국세청장이고, 관할지방 국세청장 다음에 관할세무서예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 국세청장, 그다음에 대전지방 국세청장 등이 있어요. 등이 납세지 지정권자는 동해 관할이면 관할지방 국세청장, 두 개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국세청장, 즉 관할 세무서는 납세지 지정권자 될 수 없고 음, 제일 높은 세금과 관련해서 제일 높은 데가 국세청장, 그 다음에 관할지방 국세청장,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예를 들면 서울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업장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그 자기 사업장 소재지를 해달라고 지정 신청할 수가 있어. 어?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이었어. 처음에 등록할 때는. 근데 실제는 아산에서 사업을 하는 거야. 아산에서. 그러면 처음에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에 등록했으니까 천안 세무서가 우리 관할이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산에서 그 사업을 하면 아산 세무서가 자기 관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관할 세무서별로. 그러면 여기보다 더 위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야, 니네 싸우지 마. 야, 실질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등록은 천안에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아산에서 하고 있으면 야, 아산 세무서가 징수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서로 싸울 수 있으니까. 또는 처음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이 아니라 뭐 서울의 강남구였다. 강남구. 그러면 여기 뭐 강남세무서. 아산은 예, 아산세무서. 어? 근데 이 강남세무서는 예, 서울지방국세청장이고 또 아산세무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인데 그럼 두 군데 이상의 관할에 또 속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예, 누가 국세청장이 청장이 예, 납세지를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천안세무서 아산세무서처럼 동일 관할이면 예, 관할지방 국세청장이 납세를 지정하고 여러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여기 서로 간에 또 이제 지방 국세청장끼리 싸울 수 있으니까 거기보다 높은 누가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뭐 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납세지. 그리고 양가로 2번 납세지 변경 신고. 납세지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변경된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뭐지 그 부정동 살다가 성정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우리 그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장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납세지 변경 신고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납세에 관한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제출해야 되고 15일 이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치? 주소지 변경으로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정정했다면 주소지 변경으로 부가세법상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했다면 납세지 변경 신고를 면제한다. 면제한다. 여기까지 해서 납세지가 예, 끝났고요.